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.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푸념하기를 남자들이 여성화되어 간다. 즉, 남자다운 남자가 없다 그래요.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 교육을 오로지 아내에게만 일이 많은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맞벌이 부부로서 뭐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미 이제 30대, 뭐 40대 이런 분들, 특히 20대도 그렇죠. 주로 이제 어머니 손에 의해서 양육이 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의 칼칼한 맛 이런 것들이 좀 적어져요. 또 거기다가 이제 학교에를 가면은 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는 거의 여자 선생님이거든요. 이제 중고등학교 가야 남자 선생님이 이제 있는데, 이러다 보니까 이 남자애들이 거의 그 여성들 손에 의해서 여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뭔가 아쉽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묻지요. 당신은 그러면 여자다운 건 뭐고 남자다운 건 뭐라고 보느냐.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, 우리는 남자이기 이전에, 여자이기 전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. 그래서 여성성, 남성성 따질 거 없다.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, 이제 또 저는 그거에 동조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,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어찌됐든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니까 자기의 성 역할을 이거를 초월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다.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어떤 의견이든 뭐 우리가 남자나 여자이기 전에 인간이든 또는 인간이기 전에 여자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뭐 어떤 거든 좋은데, 어떤 게 남자다운 거고 어떤 게 여자다운 거냐 이렇게 물어요.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하면은, 여자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똑똑하고 해도 여자 특유의 그 섬세함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그 아리따움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포근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멋있거든요. 안 그러세요? 만약에 여자가 계속 용기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선머스마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하면은 뭐 일시적으로 매력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조금 뭔가 건들건들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. 자, 이렇듯이 남자도 이게 뭔가 자기 할 소리 딱딱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를 이렇게 분지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 멋있지, 이게 뭐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보드라운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기세모라비처럼 야들야들 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그 남자다운 남성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? 자, 이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고 남녀가 대등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자는 여성성을 지닐 때 아름답고 남자는 남성성을 지닐 때 아름답다. 이제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많은 그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, 자녀를 이제 우리가 낳다 보면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렇잖아요. 이거를 전적으로 아내 손에만 맡기지 말고 아버지도 함께 자녀 양육에 동참을 하셔라. 그래서 이 아버지 다움이 어떤 거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,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누가 죽으면 이게 상여가 나갔어요. 거의 집안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상여가 이렇게 나가면은 자손들이 이제 뒤를 이렇게 뭐 삼배옷 같은 거를 입고 이제 이 행여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, 그 따라가는 자들이
어른이면 뭐 의뢰이 뭐 생로병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상류 뒤를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참 딱하게 보지요. 어? 아유 저 어린 것들이 벌써 부모를 잃었나 하고. 자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제 그 상여가 아버지의 상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그 애들을 위로하느냐 하면은 자 그래도 이 부모를 잃은 거는 안 됐지만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행이다. 어? 그러니까 니들이 응? 못 입고 못 먹지는 않을 거다. 즉 헐벗지는 않을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다. 이렇게 위로를 하고는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.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.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일찍이 그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이제 학착스럽게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입히고 막 이렇게 보살펴 줬던 집안의 애들은 뭐 이렇게 겉보기에는 멀끔해요. 깨끗하고 먹는 것도 애지간히 엄마가 학착스럽게 이제 이 모성애를 발휘해 가면서 애들을 먹이니까 뭐 겉보기는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 줏대가 약해요. 뭐가 이렇게 좀 허전한 건지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형태의 그 유순한 남자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일찍이 애들이 이제 부모 중에 한 사람을 잃을 때 엄마를 잃고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은 이런 애들은 이제 먹고 자고 입고 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이렇게 거칠고 좀 초라하더라도 이 정신적 기백이 있는 듯 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모습은 형편없어도 눈에 이 광채가 난다든가 꼿꼿하다든가. 자 그래서 아 맞아 엄마는 케어링의 상징이고 아버지는 프로텍션 이제 보호 기둥 울타리 이런 거의 상징이라는 얘기예요. 엄마는 이제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 주는 것의 상징이라면 아버지는 위풍을 막아준다든가 외세의 바람막이가 된다든가 이런 게 이제 각자가 떠맡은 역할인데 비록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정신적으로 꼿꼿한 게 훨 낫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조금 거칠더라도 좀 다듬어지지 않았더라도 이게 시원시원한 맛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아버지가 더 낫다 뭐 이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어머니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도 있어야 되니까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이 아내에게 일임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.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한 20명 전후로 해갖고 여러 이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저희 한 26명 되는 그 멤버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온 팀이 2팀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 이슈가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지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? 이제 이 아들에게 참 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아버지로서는 자기 아들이 자기 기대에 미치든, 또 지적 수준이 떨어지든, 또는 뭐 형편이 없더라도 이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지요. 어떤 자기의 혈육이고 또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수록 이 최선을 아버지가 기울여야 하듯이 거꾸로 자기 아버지가 어떠한 좀 모자라는 사람이든 또는 뭐 좀 양아치 같은 사람이든 어떻든 이 자기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도 이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아들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근데 요번 이제 집단 상담에 어느 신부님이 한 분 오셨어요. 근데 이제 이 신부님은 상당히 겉보기에도 모범생이고,
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순하게 대해요. 그래서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좀 예스맨인 것도 같고. 자,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집단에 오셨습니까? 그랬더니 자기가 임지에서 조금 서투른 짓을 했다 그래요.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거짓말을 이렇게 자꾸 했던 친구에게 한 번, 두 번 경고를 해도 안 돼서 대자보에 그 사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. 좀 정신 차리라고. 그랬더니 이 친구가 꽁한 마음으로 이제 사제인 이 신부에게 덤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새 어떤 세상인데 그 사람을 이름을 대자보에 붙이느냐, 그거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가정에서 뭘 배웠길래 당신처럼 그렇게 유순하고 예스맨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데에서 권위를 내세웠느냐,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파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을 하고 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 중간서부터는 아버지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또 한 번 놀랬지요. 아니,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고 또 엄마가 너희 아빠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막 오염을 시키잖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에게 오염된 상태니까 아버지를 원망을 하고 안 찾았더라도 이제 신부가 되었으면 성인이 되고 리더가 됐는데 지금 아빠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냐니까 찾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은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들었던 얘기가 아주 나쁘게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자,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고 당신이 지금 성인인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쁘기는 쉽지 않다. 그러니까 행위는 뭐 폭력을 썼거나 이런 행위는 아빠가 했더라도 뭐 만약 따따따따따 뭐 하고 뭐 등등 이게 좀 인색하게 혹시 엄마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폭력도 쓰고 그러지 않았는지 이거를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시원찮다.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갔어요. 오고 가니까 이제 이 양반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막 원망하다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겠다. 또 이제 이 집단의 압력에 밀려서 그런지 아버지를 찾아보겠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지를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집단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아버지를 찾아보겠다고 한 거냐, 정말 절실하게 내 뿌리인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는 거냐,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접근을 했더니 어떤 다른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니 좀 잠깐 저 신부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. 시간이. 왜냐하면은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상당히 훌륭하고 괜찮으면은 참 금상첨화 기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범죄자이거나 아주 이게 형편없이 무너진 이랬을 경우에 받을 충격 이런 것들도 배제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마음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.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든 나쁜 아버지이든 그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. 잘났든 살인자든 양아치든 내 아버지이면은 내 뿌리고 어떤 유형이든 간에 나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이게 아들로서 갖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.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아버지가 굉장히 뭐 형편없는 뭐 거렁뱅이다 또는 사기꾼이다 설사 이렇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사기꾼이나 거렁뱅이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배타적일 수 있어요. 그러나 내 아버지를 찾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면
굉장히 괴롭겠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거렁뱅이나 사기꾼을 봤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가혹하거나 단정적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. 뭔가 이렇게 양가 감정이 있지. 이런 것들도 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득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부자지간 혈연 관계라는 것은 이 손익을 따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내 뿌리고 내 본능이고 어떤 그런 게 아닌가.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, 특히 뭐 딸들과 엄마의 관계가 중요하고 딸하고 아버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내 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아버지는 기꺼이 그 아들을 감싸고 보호해야 하듯이 아들도 또한 아버지가 어떤 형태라도 그 아버지를 기꺼이 맞이하려고 하고 품어야 할 때 떳떳하고 본인의 그릇이 커진다. 이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어떤 것에도 우선하는 절대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해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